등차 수열은 뭐냐? 여러분이 이 숫자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첫째 항이라고 둘째 항이라고 셋째 항이라고 하는데 이걸 빼주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빼주면 7이죠. 7이에요, 7. 그래서 차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같을 등이고 차가 같을 차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기호를 이제 보통은 이제 여러분이 F1은 85, F2는 92, F3는 이런 표현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꿀 거예요. A1은 85, A2는 92, A3는 99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열은 이제 함수 구조인데 모양 자체를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구조를 보면 한계성이 있는 문제를 꼭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F1, F1, F2, F3 대신에 A1, A2, A3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155항은 제 몇 칸이냐 물어요. 그러면 땅땅땅 AN은 155가 되는 것은 도대체 몇 번이 될까? 그런데 이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우리가 또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을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중요한데 ND라고 나타내고 좋지만 N-1T가 됩니다. 이건 이제 AN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첫 번째가 이제 T가 없는 상태에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A 플러스 N-1T가 된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이제 AN- 이런 거는 차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 그래요. 이런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인데 어떤 숫자가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등차 수열인데 그래 이걸 우리가 뭐냐면 공차라고 해요. 공통된 차라고 공차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AN을 구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첫째 항과 공차만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째 항이 85가 되고 다음 공차가 얼마가 돼요, 여러분이? 공차가 7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러면 155는 제 몇 항이 되느냐? 그러면 여기 이제 방정식적으로 풀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70이 되니까 150, 85면 70이에요. 그러면 여기 70이 되고 그러면 10이 되죠. A는 11이 됩니다. 11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차가 이렇게 나올 거 10항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AN에다가 대입을 하면 여기 이제 기본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본식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때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일일이 하지 않고 그러면 10항이 20이다. 그러면 A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10항이 20항 요게 20루트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보면 A 플러스 10이니까 19죠. 9고. 근데 공차가 이제 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얼마가 되느냐? 빼주면 11인가요? 11 루트 2가 됩니다. 첫째 항이. 그래서 11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 이런 일반항이 나와 있는데, 요걸 구하는 방법,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이 구조에 끼워 맞춰도 주는 방법이 있어요. 8m 플러스 2니까 얘랑 얘랑 같은 식이니까 A하고 T가 바로 나오기도 하고 다른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A1은 직접 대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 주면 1 대입해 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첫 항은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공차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합니다. 1 빼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구조가 좀 여러분이 처음 배우면 어려운데 n에다가 마이너스 n에다가 여기 8에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n에다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죠. 이것이 an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빼주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빼주고 나면 이제 마이너스 8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항등식 구조로 n의 관계역적 항상 성립이 된다. 그래서 a하고 d를 구해주는 방법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1차식이 나와 있을 때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라는 사실을 이제 기계처럼 외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방 앞에서 배웠던 거에 대한 어떤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는 a 플러스 n-1t인데, 그러면 다섯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면 관계식이 그럼 a 플러스 요 대입해 주면 돼요. 5 대입하면 4d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7d가 돼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a 플러스 11d가 30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은 원리에서 어떻게 돼? a 플러스 9d 9d 하고 a 플러스 11d가 돼요. 그러면 2a 더하기 20d가 48이에요. 그래서 빼주면 마이너스 9d는 마이너스 18에서 d는 2가 돼요. 그래서 d가 2가 되고 나면 여기다 22니까 2a 플러스 22는 30이니까 8이 되니까 a는 4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식을 다 구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 10을 구하라는 말은 a 플러스 9d니까 여기 슉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 플러스 18이니까 22가 되겠죠. 그 다음 항이 4개의 등차 수율이 있다. 내 항의 합은 4개의 항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는 크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일관성 있게 풀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풀면은. 그래서 이렇게 푸는데 보통 책에는 풀이는 이제 어떻게 잡냐면 얘를 3개의 항이 있다. 연속이. 그럼 이렇게 풀면 사실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짝수 있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3d, a, d, a, d, 다음 a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왜 이제 이렇게 잡냐면 다 더해버리면 이렇게 쭉쭉쭉 d 계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차가 여기서는 이제 2d가 되는데 그거는 내가 잡기 나름이니까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집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프리집, 일반적인 프리집.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좀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쓰면 금방 풀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도록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흐름상 하나를 갖고 모든 문제를 조금 푸는 경우로 갔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빠른 방법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일관된 방법을 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풉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항의 합은 28이 돼요. 그러면 4a 더하기 6d가 28이고, 그 다음에 두 항의 가운데 두 항의 곱이래. 이렇게 가운데 두 항의 곱은 첫째 항과 끝 항의 곱보다 8이 크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개하면 3ad D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D가 만약에 양수이면 A는 얼마가 되냐면요. 여기 2 넣으면 10이니까 A는 4가 되죠. 4가 되고, 만약 D가 마이너스이면 A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에서 4a 더하기 12가 28일 때 4로 나눠주면 a 플러스 3은 7이 되고, 만약 4a 마이너스 12가 28이면 4로 나눠주면 a는 10이 되겠네요. 10. 그래서 어쨌든 똑같아요. 왜냐하면 a가 이제 요리될 때는 4, 6, 8, 10이고 다음에 거꾸로 하면 18, 6, 4니까 그래서 내 수는 4, 6, 8,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요런 수의 구조를 보면, 아하, 요런 수의 구조를 보면,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등차 수열.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있는데, 항이 있는데, 가운데 항, 요리 이제 B, BN, BN 플러스 1, BN 플러스 2가 있으면, 이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쪽의 합과 같다는 게 이제 등차 중항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 그래서 2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bn 플러스 요거는 이걸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런 구조를 보면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면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증명 방식은 사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적어 주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게 요거의 두 배가 요거 두 개 합이랑 같죠. 그죠? 신기하게. 요거 두 개의 합이 요거의 두 배가 요거 두 개 합이랑 같아요. 그래서 해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an 플러스 이게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럼 여기 an씩 an 플러스 1씩 대입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아까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였고 얘는 a 플러스 nd가 되고 요거는 a 플러스 n 플러스 1d에 그래서 요거 가운데의 두 배가 요거 두 개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항이 같다는 걸 직접 해봐도 되고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등차 중항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조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과 관련된 기본 외워야 될 게 아까 있는데 일반항 공식과 요 두 가지를 보면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A1, 2가 있고 요거는 공차라고 했어요. 요거는 얘를 우리가 공차입니다. 공차. 보너스로 공차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AN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AN은 첫째 항이 2가 되고 n 곱하기 공차가 돼요. 다음에 Bn 또 이제 등차 수열인데 처항이 얼마가 돼요? 42가 되고 얼마 빠졌어요? 마이너스 2죠.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 이제 예쁘게 정리를 하면 4n-2가 되고 다음 bn 또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4가 돼요. 다음에 처음에 얘가 언제부터 100보다 커지느냐 그러면 4n-2가 100보다 커지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n이 102가 되는 때는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n은 2분의 51이 됩니다. 그래서 25번째, 26번째, 26항부터. 그리고 이제 AN과 BN이 같아지는데 몇 항이냐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여기서는 같은 N번째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가다 보면 이제 어딘가 같아질 수 있는데 각각의 이제 그게 개념이 아니라 같아지는데 이거는 문제가 쉬운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6에는 이렇게 하면 46이요. 그런데 여기 이제 6분의 46은 3분의 23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요. 자연수. 그래서 자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같아지는 값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없습니다. 등차 수열에 대한 좀 더 확장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어떤 숫자가 있고 가운데 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x1, x2, xam까지 항이 있고요. 그러면 항의 수는 몇 개일까요? 항의 수는 여러분이 항의 수는 봐요. 양쪽에 있고 요 가운데가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항의 수는 n 플러스 2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공차가 2일 때 m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항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별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항의 수가 n 플러스 2니까 마지막인 44더라. 그럼 40 초항이 4가 되고 n 플러스 2니까 여기다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가 2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요. 이렇게 구조에 맞춰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0이 되고요. 여기 40이 되고 여기는 20이 되겠죠. 20. 그래서 n 플러스 1이 20이 되니까 n은 얼마가 돼요? 1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공식이 나오게 되는 이제 합공식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 합공식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제 100까지 하시오 이런 거. 그러면 요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쓴 거 기억나죠? 그죠? 거꾸로 99, 98 이렇게. 그러면 여기 ES가 되고 101이 다 101이에요. 101이 도대체 몇 개 있느냐를 봐서 S는 101이 여기 100개 있겠죠. 그죠? 100개 있고 이렇게 2로 나눠주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가도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SN이 있고 A 플러스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이제 끝항을 이제 L로 잡을게요. 끝항을 L. 그래서 L 마이너스 그 전에는 L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러면 SN을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L 마이너스 D, L 마이너스 2D 이렇게 하고 끝에 A 플러스 D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A 플러스 L이 돼요. 첫 항하고 끝항이 된다는 거죠. 요거도 있고 요거도 첫 항하고 끝항이네요. 첫 항하고 끝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첫 항하고 끝항이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SN은 첫 항하고 끝항이 몇 개 있느냐? N개 있겠죠, 그죠? 그래서 2로 나눠주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제 새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 항과 끝항을 할 때 쓰는 공식은 끝항, 라스트. 근데 만약에 끝항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끝항이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끝항에 모를 때는 AN을 이렇게 대체를 시킵니다. N번째, N번째가 끝항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끝항은 AN으로 대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N-1 D 이렇게 끝항을 AN으로 대체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끝항은 알 때는 쓰고 끝항이 뭔지는 모를 때는 이렇게 대체를 시켜서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보통 책에는 이게 2A 플러스 이렇게 쓰는데 저는 왜 이렇게 왔는지를 해서 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대로 써서 푸는 연습하세요. 그래서 끝항이 L인데 끝항을 모를 때는 여기에 이제 끝항이 SN의 끝항은 SN의 뜻이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A1, A2, A3 그래서 N번째 합까지 더한다는 뜻이에요. SN은. 그래서 뭐 S10이라면 10가지 항을 더한다. 그래서 A1, A2, A3, A10 이렇게 더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썸의 약자를 쓴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끝항을 모를 때는 이제 끝항이 AN이니까 AN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AN 대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두 가지 공식을 또 새롭게 외워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N이 29다. 그러면 N이 29라는 것은 여기 29라면 A가 31항이 된다는 거죠. 그럼 31항이니까 31항 이제 식을 다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첫 항이 4가 돼요. 그죠? 다음에 31을 대입하면 여기는 30 곱하기 D가 돼요. 여기 얼마였어요, 여러분? 44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40이 되니까 D는 4분의 3이 되겠죠. D는 4분의 3. 그 다음에 이제 SN을 구하래요. SN을. 그래서 첫 항과 끝항을 알기 때문에 우리 요 공식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러면 S 뭐 31이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첫 항과 끝항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48이에요. 곱하기 31. 그래서 이렇게 24 곱하기 3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을 해볼게요. 3, 4, 12, 3, 6, 7, 4, 744가 되겠죠. 그래서 S는 744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수열의 합이 244일 때 M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수열이 이제 240이에요. 그러면 S가 240이다. 그러면 요걸 열은 뭘 쓸 수 있냐면 얘를 쓸 수 있어요. 신기하게. 그러면 왜냐면 첫 항과 끝 항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4 더하기 44는 48이죠. 곱하기 n을 쓰면 여러분이 신기하게도 n이 10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n이 10이라는 사실은 항의 수가 몇 개라는 거죠? 항의 수가 10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항의 수가 여기서는 n이 10일 항의 수가 10개라는 의미는 얘가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이 얼마가 되죠? 얘는
8이 된다는 거죠. 8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공차를 이제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항의수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 AN은 A 플러스 n-1D에서 초항이 44고, 여기 이제 10이 될 건데, 여기 이제 9D가 44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40이 되니까, D는 9분의 40이 되겠죠. D는 9분의 40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SN 공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A 플러스 L의 N 또는 2분의 뭐 앞에 N으로 앞에 많이 씁니다.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또는 뭐 끝항을 모를 때는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죠? 끝항을 모를 때는 일반항 공식을 써서 풉니다. 그리고 이제 A1이 A로 씁니다. 이거 가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초항 자체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제 계속 번거로우니까 A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여기 대입해서 푸는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끝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2A 플러스 5항이니까 4D, 얘가 25다. 그 다음에 S10 2분의 10이 되고요. 2A 플러스 9D가 되겠죠? 는 100이다. 다음 S15 2분의 15에 2A 플러스 14D는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해서 A하고 D를 구해서 이제 푸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약분돼서 5가 되고요. 여기 2가 약분되네요. 그래서 A 플러스 2D는 5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약분돼서 없어지면 10이 되고, 2A 플러스 9D는 20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를 곱해주면 2A 플러스 4D는 10이 돼요. 그래서 이게 5D는 얼마가 되냐면 빼면 10이 돼서 D는 2가 돼요. D가 2가 되고 A는 1이 되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여기는 여기서 약분 바로 되네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15에 A 플러스 7D가 되니까 여기다 1 넣고 2 넣으면 15 곱하기 15 답은 225가 되겠죠. 그 다음 첫째 항이 5고 n까지 합의 5배가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A1, A2, AN 합의 5배가 그 다음 항입니다. 이렇게 n 플러스 1, n 플러스 1, 2n까지 n 플러스 1항부터 2항 합과 같대요. 이렇게 여기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을 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건 SN으로 써요. 이렇게 OSN. 근데 요거는 SN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SEN 빼기 SN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SEN이라는 의미는 첫 항부터 A1, A2, A3에서 AEN까지 합의 개념입니다. 항상 요 SN은 첫 시작점부터 1항부터 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에 있는 항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SN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6SN은 SN2N이다. 그러면 요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끝항을 모르니까 A 플러스 n-1D를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요런 건 이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죠, 여러분. 여기 이제 n이 있습니다. 이렇게 n. 그 다음에 여기 2n이 됩니다. 이게 항의수는 2n이니까 여기 항의수 n일 때는 n, 2n일 때는 2n.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쓰는데 여기서만 또 n은 여기서 2n으로 바뀝니다. 이게.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고 3. 그러면 이제 이제 분배를 하면 이렇게 돼요. 3 여기 2a니까 6a 플러스 3 n-1t는
2a 플러스 2n 마이너스 1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 내에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어주면 되는데, 첫째 항에 힌트가 5가 있습니다. 5. 그래서 이게 이제 하면 4이게 되는데, 5니까 20이 되죠. 20 하고, 는 나머지를 이항시켜 볼게요. 2nd 빼기 d 이렇게 이항하면 3nd 플러스 3d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nd 플러스 2d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20이 되는데 nd 마이너스 2d죠. 그죠? nd 마이너스. 그러면 서로 부호 반대니까 얘는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20이고 제3항까지 합이 그래서 A1, A2, A3가 51이에요. 그래서 뭐 이 간단한 것은 등차수를 합공식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뭐 하는 게 더 귀찮겠죠. 어쨌든 뭐 등차수를 합공식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돼요. 60 플러스 3D가 5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9니까 D는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20 더하기 m-1 곱하기 마이너스 3n죠.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얼마 음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3 n은 3분의 23이 되니까 얘가 7과 3분의 2 되죠. 그죠? 3, 7이 21, 22, 20. 그러면 7을 넣으니까 8항이 되겠죠. 8항. 그 다음에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수율이 있는데 점점점 작아져요. 작아지더라도 합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작은 값이라도 계속 더하면 커져요.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 더해도 커집니다. 그러나 어떨 때 안 되냐면 음수가 되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7항까지가 돼요. 7항까지. 그래서 7항까지가 최대가 되겠다. 다음에 몇 항까지 합이 62가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합공식에 의해서 n을 쓰고 여기 이제 2a니까 여기 이제 40 플러스 a니까 40이고 다음에 m-1의 공차가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는 6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43의 n이 요걸 곱해주면 124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43은 124가 되고 이항을 해볼게요. 3n 제곱 빼기 43n 플러스 124는 0이다.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수를 찾아주는 건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사실 좀 찝어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상태 내에서 여기 이제 31이잖아요. 그죠? 2 곱하기 31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n이 뭐 31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n이 뭐 4나 이런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요 상태 내에서 이제 찝어줘도, 저는 솔직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 n이 뭐 여기 31이 된다. 그러면 뭐, 31이 되기 위해서는 보면 4 정도 되겠죠. 그죠? 4 이렇게 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찝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왜냐면 인수분해가 복잡하니까 이제 인수분해로 해보면 이제 복잡한데 이게 이제 분해가 되는 게 2 곱하기 2 곱하기 31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끼워 맞춰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31, 4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n은 3분의 31은 안 되죠. 자연수니까. 그래서 n은 4. 그래서 네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사다리꼴 이제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뭐, 사다리꼴 넓이는 뭐 단순하잖아요, 여러분이. 4고, CD가 6이고, AD가 10이니까, 사다리꼴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윗변, 아랫변, 10 곱하기 10 나누기 2 해서 50 이렇게 쓰면 너무나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게 몇 등분 했냐면 99등분 했대요.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이제 선을 99등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바뀌죠. 어려운 문제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렇게 이제 색칠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똑같은 걸 복제해서 주로 이제 이렇게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복제해서 붙이면 똑같은 이렇게 복제해서 붙이니까 이렇게 항상 이게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 합공식 만들 때 원리랑 똑같은 걸 쓰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러면 전체 넓이를 얼마로 잡고 2배 했으니까 이제 100이 되는 거죠. 그죠? 100. 그래서 그 중에 색칠한 부분은 색칠한 거와 색칠 안 한 게 이제 넓이는 하나당은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당 균등하게 같아요. 그러면 전체 몇 개? 99분에 색칠한 거는 얼마를 차지하냐면 50개를 차지합니다. 99분에 50개. 그죠? 99분에 50개. 이제 색칠 안 한 부분은 49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은 50개. 그래야지 두 개 더해서 99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얼마죠? 2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처음 넓이를 2배로 한 겁니다. 그죠? 2배로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또 나눠줘야 돼요. 그죠? 답은 그래서 여기 약분이 안 되니까 훨씬 더 편하네요. 그래서 25 그래서 2500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유도 과정을 통해서 풀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일반항이나 어떤 조건을 통해서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합을 알고 이제 역추적해 가는 건데, 일반항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1, A2 이렇게 AN-1, AN 요걸 우리가 SN이라고 했어요. 그죠? n번째가. 그러네 n번째까지 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는 여러분이 어떻게 쓰냐면 n-1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n-1번째까지 합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변형을 하면 요런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오호.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제 공식을 하나를 또 외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 외울 게 한 총 4가지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일반항 공식 하나, 그 다음 등차 수열이 되는 조건 2개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렇게 SN을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건데, 합의 공식을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건데, 얘 공식은 모든 앞으로 배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의 모든 공통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공식이 되어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합의 공식하고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을 구하시오 하면 여기 되겠습니다. 이걸 대입을 하면 여기 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잘 하는데 요걸 가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n-로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n 자리에 n-1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n-1 자리에 요걸 대입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처음에는 못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쭉 전개해서 풀면 이제 an이 나와서 간단하게 문제가 끝나는 구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풀 때 여기서 이걸 난 바로 뺍니다. 여기서 빼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걸 빼주면 여기 이제 왜냐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딱 돼서 여기서 빼주면 2n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사실 쉽게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주면 더 쉬워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따로따로 빼줘요. 여기서 여기 빼주면 얼마가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2n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2가 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항을 구했다. 그러면 이제 an은 2n 플러스 3, 2n 플러스 2인가요? 이렇게. 그래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는 이상하게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요게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제 이번에 문제 가면 여러분이 똑같이 똑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3이 있고 여기 이제 플러스 3이 있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하면 똑같이 나와요. 신기하네. 얘랑 모양이 다른데 똑같이 얘도 똑같네 하고 이제 신기하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다른 점이냐?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 A1이 얼마예요? 여기 A1이 얘는 4고 여기는 이제 A1이 여기도 4죠. S1을 구해봐요. S1이 얼마예요? 여기 4예요. 여기 S1이 얼마예요, 여러분? S1이 여기는 7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첫째 항이 혼자 있으나 첫째 항 혼자 더하나 같을 수밖에 없죠. 같아야 돼요. 이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 얘는 가짜입니다. 여기 진짜예요. 여기 진짜 A1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N은 2부터는 이런 수열이 되지만 첫째 항은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냐? 그래서 얘 수열은 간단하게 A1은 4가 되고요. A2는 이제 2씩 늘어나니까 6, A3는 8, A4는 이런 수열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A1이 얼마라고요? 7이에요. 그래서 A2부터 이렇게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첫 항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이 아니고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좀 특이한 문제라서 있어졌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보면 등차 수열이 되려면 이게 그 2차식 구조가 되고 상수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갖고 화려하게 변신도 하고 하는데 원리만 알면 여러분이 친절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걸 항상 n 제곱 앞에 a와 이렇게 있으면 등차 수열이 될 조건 구하라 그러면 얘는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등차 수열이 합이 될 때는 항상 0이 되면 안 되고 얘는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되겠습니다.